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영보 브로스와 극장 가다. 뭘 그래?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과 같이 폐소공포증에 시달리지는 않았던 매우 귀엽게 앉아서 영화를 봤던 오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예, 오늘은 롯데월드 무너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롯데월드 타워인가? 예, 월드타워. 거기가 롯데시네마가 L시네마가 다시 열었다 그래서 가봤는데 뭐 널찍하고 괜찮던데 사람 되게 많더라. 사람들 다들 난 거기서 장사 안 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사람 많더라고. 예,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극장에 같이 앉아있지 않고 딴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를 2번이나 더 봤다고 신고하고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여자친구를 숨겨놓고 본지도 모르는 진욱이 소개합니다. 뭐 극장 1인용 이 티켓 보여드려요? 혼자 네, 혼자. 진욱입니다. 오늘 극장을 같이 가서 진욱이는 옆방에 가서 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우리가 본 걸 2번이나 봤다고. 네. 예. 세 번 보기는 힘들겠더라고요. 숨겨놓은 거. 너는 거기 무슨 3D, 4D 뭐 이런 데서 봤다며? 네, 아니 극장은 상영관은 4D인데 상영한 건 2D. 4D는 뭐 의자가 이런 게 다르냐? 네, 다르죠. 앞에 의자에서 바람도 나오고, 물 뿌리고 흔들리고, 네. 냄새도 나고 막. 나 물 뿌린 거 나 되게 냄새는 싫은데. 안 나 그 물 뿌린 거 너무 싫어. 막 짜증나. 요새는 그래? 모르겠어요. 요새도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확 짜증나거든. 바람 갑자기. 나오고 이렇게 약간 그것 되는. 거긴 더 비싼가? 그러면? 원래는 더 비싸죠. 근데 오늘은. 네, 오늘은 그냥 봤죠. 재밌구만. 재밌었겠네. 중요한 건 누구랑 봤냐는 거야. 옆에 어떤 커플하고 봤어요. 됐어요? 됐냐고요? 아니 그뭐 거기까지 가서 됐냐고요? 혼자 가서 옆에 영화를 커플하고 보고 봤어요. 됐냐잖아. 뭘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제가 앉은 거 보고 자리를 바꾸더라고. 내가 뭔 짓을 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뭘 거기 가서 혼자 봤다고. 나도 참 옆에 커플이 앉았는데 남자가 내 옆에 앉더라. 하긴 나도 그러니까 극장 가면 옆에 남자 앉으면 좀 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쉐어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냥 쉬어가는 걸로. 오늘은 제 옆에는 어떤 아저씨가 옆에 앉으셔가지고 정말 크게 우셔서 저도 막 같이 따라 웃었던 아저씨가 혼자 앉으셨어. 아, 진짜요? 나는 커플을 될 뻔했어 그 아저씨랑. 다른 혼자 왔어? 혼자 오셨어. 그래서 지루기 같은 스타일인데. 다른 방송의 극장 가다 아니에요? 하여튼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나이도 지긋하신 아저씨 분이셨는데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영보 브로스와 극장 가다를 장식해 주시는 한 분, 사실은 최과장 땜빵으로 온 이매력님 소개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뵀었죠? 네네. 안녕하세요, 이매력입니다. 야, 여기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 안녕하세요, 이매력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매력.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미모만큼이나. 매력적이야. 네, 이매력 양은 전에 한번 극장 가다 같이 보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때 무슨 영화 봤죠?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우리 방학하기 전에 작년에. 네. 그랬군요. 예, 이매력 씨는 제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 심순수 야구팀의 매니저이기도 하고. 전 제자 현 매니저. 그렇군요. 예, 졸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영화 봐도 보라고 할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최 과장은 오늘 휴일을 맞고 광복절을 맞아 광복을 못 받고 있는 최 과장 소개는 없습니다. 미쳤나 저게. 없는 데를 소개하고 그래. 최 과장은 지금 이제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그렇죠. 집에서 아마 은호랑 놀고 있을 겁니다. 예, 광복절이군요 오늘이. 네. 아주 뜻깊은 날을 맞아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왔고요.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이죠. 오늘 여기 뭐 불꽃놀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예, 불꽃놀이도 한다고 그러고 이미 했을걸요? 시간이? 여기 잠실에서? 잠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잠실이었나? 불꽃놀이를 한다고? 잠실에서는 야구가 기아 타이거스와 깨졌어. 방금 야구 보고 하느라고 저희가 좀 녹음이 늦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 포도철입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하냐 안 차고? 조태우 나이는 경찰이 건드린 역사가 없어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어이가 없네.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렇게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판 뒤집혔다. 오늘 무슨 영화를 보고 왔나요 우리가? 예, 오늘 저희가 보고 온 영화는 베테랑. 뭘 테라? 베테랑. 뭘 베테라? 네.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을 보고 왔습니다. 네. 가장 핫한 영화죠 지금? 사실 오늘이 광복절이라 음. 게다가 또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암사를 당연히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개봉한 지 너무 이제 좀 됐고 천만 넘었죠? 벌써 1,000만 명이 본 네, 거에서 또 천만이 넘었죠. 1,000만 명이 본 영화에 우리 또 가서 우리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비교적 개봉한 지 얼마 안 되는 영화 중에 베테랑을 골랐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 두 영화 아주 핫합니다. 베테랑도 지금 흥행이 되고 있나요? 베테랑 1,000만 넘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 속도가. 아 그래. 네, 지금 관객 뭐 이거는 뭐 사회 현상이니까 좀 이따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 영화 베테랑이죠. 네. 감독은 류승환 감독이고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한 소리 났는데? 왜 방수를 어디다가 지금 너 아니. 감독 소개하는데 말이야. 형 무슨 아무리 그래도 형 매력님을 그렇게 너 방금 쳐다보면 안 어떡해요? 꼈어. 네가 꼈지. 아니 완전히 적선한데 소리가 요즘 저 없어. 소리 다 녹음된 거 다 알아. 나중에 검사해. 이매력님 소리가 어디서 났어요? 아 진짜 안 끼셨어요? 너안 꼈어. 아 그러면 이 소파 움직이는 소리였나? 아 이런 그렇군요. 소리구나. 완전 부욱 이렇게 야 나는 방금 거. 나는 방금 끼면 꼈다 그래 바보 죄진 것도 아니고 거리 속이. 그리고 어디서 지금 나는 못 들었는데 왜 내가 들었냐? 네가 끼면 원래 못 듣는 거야. 역시 낀 놈이 성낸다더니 똥낀 놈이 성낸다. 네, 지저분한 화장실 개그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독은 류승환 감독이고요. 주연은 황정민입니다. 서도철 형사역이죠. 네. 광역수사 형사 주연으로 분류되는데 유아인이 나오네요. 유아인이 조태호 무슨 신진그룹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예. 재벌 3세? 그쵸, 3세야? 삼세. 3세로 나오죠. 그런 거야? 2세냐 3세? 3세. 3세. 예, 뒤에 그 할아버지 동상이 있거든요. 아 맞다. 아, 그렇구나. 하여튼 완득이가 이번엔 출세했어요. 네. 진짜 너무 많이 재벌 했어. 3세가 됐어. 네. 유해진이 나오는군요. 조태호를 보좌하는 최상무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유해진. 아, 연기 잘했어. 아 유해하죠. 근데 여기 그 재벌 2세 회장한테 고모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피는 안 섞이고 아니 그 사위에 그렇죠. 아들이 되는 조카 거야. 사이 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사위인 거지. 그 재벌가의 사위. 그렇죠.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열받네. 자꾸 열을 받고 아, 열받아 하여튼. 그리고 오달수 씨가 오 팀장 역을 하네요. 예. 광역수대 팀장 역. 요즘 모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대단하죠. 모든 영화에 오달수는 네. 다 출연하는 거 너무 같아요. 재밌어. 그죠? 그리고 이분은 참,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장윤주가 나오네요. 모델 장윤주. 미스봉. 미스봉이라고 하지만 형사예요. 봉형사. 그렇죠. 그럼 나도 처음에 저 모델 아니야 막 그랬었는데 정말 맞더라고. 이번에 이게 첫 영화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연기 잘하더라고. 이렇게 비중 있는 역할로는 연기 잘하는 것 같아. 어땠어? 미스 봉에 딱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잘하는 데는 잘하고 좀 약간 미숙한 데는 미숙한데도 되게 즐겁더라고 눈이. 맞아요. 예뻐. 자기 성격에 딱 맞는 그런 역할 같기도 해. 그래서 뭐 최근에 또 결혼도 했다며. 아 그래? 비보가 아까워. 날라들어. 자, 그다음에 오대환 왕형사 역의 오대환 씨가 나왔고요. 김시후 아이돌인가? 네. 윤형사 역으로 그 사투리 쓰는 막내 형사 역이죠. 배 찔리네. 칼침 당하는. 침 맞으네. 그다음에 정인이 백이사 역으로 나옵니다. 그 트럭 운전수.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공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문제를 제공이 아니고 문제적인 인물은 아닌데 문제를 제공해. 사건의 발단이 되죠. 정만식 씨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이 소장 역인데 약간 나쁜 역으로 나와요. 천호진이 광역수사대 총경 역을 나오는군요. 어떻게 총대장. 예. 송영창이 조회장 역으로 나오고요. 네. 회장. 네. 유인영이 탤런트 다혜고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파트 모델. 그리고 백이사 부인 역에 장소연 씨가 나왔고 백이사 아들 역에 김재현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 배우를 기억하죠. 배성우 씨가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 차량 그 뭐라 그래? 팔고 다시
절도하는 그쵸. 그런 역할을 사기 하는.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죠. 예. 네. 예, 중고차 그치. 팔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훔쳐갖고 오고. 러시아에 네. 수출하는. 그렇죠. 근데 배성우 우리 또 무용보 공식 후원 배우 아니야. 우리가 단 한 번 했던 무용보 초대석에 나왔던. 무슨 후원을 했길래 우리가. 아니 뭐 후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심정적으로 후원한다 뭐 이런 건데. 친무용보 배우죠. 그렇죠. 말하자면 아주, 공식 응원 배우. 우리가 근데 응원하는. 배성우가 첫 씬에 나와서 네. 처음에 첫 사건에 이제 악당 역을 하는데 그렇죠. 되게 웃겼어. 아 기가 막히죠. 아니 난 거기 이렇게 본거차 옆에서 막 아, 뛰어가는 거 그거 진짜 웃겼어. 본거차 이게 뛰어. 배성우가 잘하는 그게 있다니까. 그렇죠. 아무튼 배성우가 슬슬 이제 자기 이름을 여기저기 떨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완전한 중견 배우 이상 돼가는 것 같아요. 중견 배우인가요? 그렇죠. 뭔가 이럴 때 이제 제대로 된 걸 하나를 뭔가 맞아요. 주연급에 이렇게. 이 친구는 멜로도 잘하고 다 잘하거든. 근데 약간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코믹 약간 약간 코믹. 송강호 예, 그렇죠. 근데 벤치마킹. 이번에 그 감독들도 다시 봤을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들이 이렇게 톡 튀더라고. 아주 잘 튀는 역할을 맡았어요. 축하드려요. 그 본고차 안에서 본고차 그 밖에서 뛰어가던 거 말고 본고차 안에서 대화 나누는 장현지랑 거 같이 대화하는 거. 기억나세요? 뭐 어떻게. 너 그러다 징역 사러 뭐 이랬. 징역. 징역은 또 나오는 나오는 맛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해. 대사치가 맞는 것 같아요, 배성우. 근데 그 옆에 왕영사가 그 장 미스봉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바로 딱 어깨 걸어가고 까불지 마 이렇게 딱 만들죠. 아무튼 예, 앞에는 배성우가 이 처음에 이제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그 영화 액션이나 범죄물을 시작할 때 코미디니까 그 첫 사건에 그 재밌는 그 역을 따먹었어요 배성우가. 아 기억.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좀 이제 그다음에 심각해지죠. 정웅인이 나오면서 이 영화의 대략의 좀 스토리가 뭐 아주 전형적이긴 한데 이 스토리를 한번 오늘 최 과장이 없으니까 이매령 양이 영화 스토리를 근데 스토리에 지금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나도 안 보는데 나왔어. 잘 알죠? 최 과장이 하듯이 잘할 수 있을지. 우선 황정민이 수입차 매매를 하는 배성우. 그 배성훈의 조직을 잡아요. 그 잡으면서 정웅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웅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웅이는 트럭 기사죠. 그쵸. 화물 트롤리 같은 네. 거를 몰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잠시만요, 정리가 안 죽었어? 그 사람이 부당하게 회사가 정리가 되면서 그렇지. 돈을 못 받고. 그래가지고 그 450만 원 때문에 재벌 3세를 찾아가요. 그쵸. 그 근데-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하다가 불려 올라가지. 네.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집 아들이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관할 일이 아니는데 끼어들면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황정민이 그 뒤를 쫓는 거죠. 재벌 3세 유아인을 네네. 뒤쫓으면서 이제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멋있어요. 더 이상, 네. 스포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게 그 다행이에요. 정도. 근데 보면서 저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가 비슷해? 그 공공의 적. 공공의 적. 저기 저기가 나오는 강우석. 설경구가 나오는. 예.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 시리즈 있죠. 강철중. 그거의 시리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또 설경구가 아니고 이건 황정민이니까. 황정민은 참 각별한 배우인 것 같아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좀 그렇지 않나요? 황정민. 그렇죠. 그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보통. 근데 황정민은 내가 보기에 좀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상하게. 설경구만 돼도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거든. 있죠. 송강호만 돼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황정민은 이상하게 몰라 내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황정민은 그 너는 내 운명의 그 이미지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멜로를 많이 해서 그런가? 멜로도 있고 그렇기도 이 사람이 선한 면도 있으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치거든. 그 드라마 TV 드라마에서도 바보 이렇게 사랑하는. 그치. 예, 바보. 근데 나는 그 황정민의 그 이미지를 가장 많이 좀 구축을 한 게 뭐였던 것 같냐면 옛날에 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 그 유명한 숟가락. 밥숟가락 유명한 수상소감. 밥숟가락 그 수상 소감이 되게 겸손하면서도 보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줬거든. 그거는 황정민 영화를 안 본 사람들도 그건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배우인데 겸손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야. 좀 우리
약간 우리랑 친근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영화 배우 같은 느낌이 안 줘.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황정민이. 그래서 오히려 공공의 적 시리즈 같지만 뭔가 좀 또 괜찮은. 근데 황정민이 나온 악역들이 그 뒷마무리가 좀 짠한 뒷마무리를 남기는 구석들이 좀 있어. 그렇죠. 그냥 완전히 악역으로 극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는 황정민의 악역으로 나온 뭐 신세계? 뭐 신세계도 그렇고. 그 또 달콤한 악역이 인생. 달콤한 인생. 그치. 거기서도 마지막에 그 한마디 딱 던지는 게 애잔함을 남기잖아요. 또 황정민 부당거래인가? 부당거래. 맞아요, 부당거래. 거기 또 거기서 형사로 류승범과 같이 나온 게 뭐 있더라? 그게 그게 부당거래. 그게 부당거래예요. 부당거래야. 부당거래 전에 네. 그 마약하는 그거. 아, 뭐. 그 부산. 응. 그 김이라 나왔던 응. 거. 사생결단 아니야? 사생결단? 아 사생결단 맞아요. 사생결단. 내가 볼 때는 사생결단에 나올 때가 제일 나빴던 것 같아. 사생결단. 거기서도 형사로 나오잖아. 제일 나쁜 형사로 나오긴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극악스럽다는 느낌 별로 안 들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유승환 감독 예전에 90년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인가 그걸로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이런 액션 쪽에 또 일가를 이룬. 뭐 나는 유승환 감독의 제일 백미는 아라한 장풍 대작전. 그래? 그게 제일 좋았어? 그건 것 같아. 나는 짝패. 저도요. 아 짝패는 너무 난 조폭이라서 그냥 싫고. 아 근데 짝패가 보여준 액션의 진수가 있어. 그 정두원 감독이 디자인을 많이 같이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액션들이 오늘도 꽤 많이 쓰였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코믹에 액션이 가미된 그렇죠. 이런 걸 굉장히 잘 우리도 오늘 깎아대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영화 보면서. 그렇죠.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그게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액션이고 좀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전형적인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 줄 아는 젊은 감독인데 그렇게 이미 일과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짝패나 뭐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 했었죠. 주먹이 온다도 유성 감독이죠. 그런 식으로 좀 그거는 뭐 이렇게 코미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난 오히려 오늘 본 요 베테랑처럼 코믹과 액션이 가미된 그러면서 사회 문제를 좀씩 이렇게 건드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뭐 재밌고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고 나왔지만 약간의 그 잔변감이 있잖아. 아니 잔변감이 아니라 딱 그 문제를 전곡으로 찌르는 것 같아. 배변감이 아니, 아주 통쾌한 그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게 해주는 뭐 좀 그런 거까지도 이제는 좀 담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초가 주목되고 이게 지금 베테랑이고 지금 흥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거의 쌍끌이로 뭐 쌍끌이? 그렇지 암살하고 암살이랑 우리 영화가 여름에 대박을 좀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오늘 극장 영화 본 롯데 거기 문제가 있잖아. 지금 롯데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좀 그런 거랑 시기적으로 또 맞아떨어져서 이 재벌 3세가 악역으로 등장하는 이 베테랑이 또 히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롯데의 그게 이제 요즘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 유아인이 보여주는 이 조태호라는 역할은 그 완전 귀족으로 자라난 그렇죠.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딱 연결지어지는 그룹도 있잖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아주 사람들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막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류의 재벌 가족들을 구리고 그러니까 있죠. 이게 이 영화도 처음에 이 영화의 영감을 얻은 게 뭐 그 사건 아니겠어요? 그 흔히 이제 그 땅콩, 땅콩 땅콩도 말고 사실 비슷한 게 있어. 땅콩 그 그러니까 이전에 그다 섞어놓은 것 같아. 옛날에 그 이제 야구 배트 사건 그쵸. 불러가지고 H 맥값 주면서 때린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어요. H의 K, 그렇지. H의 K. H의 K. 스크잖아 스크. 스크도 되고 네, 그쵸. H의 K도 있어. 네. S의 C도 되는데 H의 K도 그게 더 유명한데. 뭐 어찌됐건. 거기는 실제로 빠따도- 권투하듯이 막 패고 막 그랬어. 뭐 어찌됐건. 하여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이렇게 보도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실 다른 데서 그랬으면 그 회사는 망했을 거야 아마 외국에서 아마 그런 망하기 이전에 그거는 형법의 처벌을 아주 제대로 받는 거지. 그건 형법이잖아. 사람을 보통 그런 게 소송행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알려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뭐 다 무마가 됐겠죠. 오늘도 그런 게 나오잖아. 하여튼 재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말이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그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봤지만 거기 뭐 다 있죠. 밑에 롯데 마트도 있고 옆에 무슨 롯데 백화점도 있고 롯데 호텔도 있고 우리가 그냥 살고 있어서 되게 무감해지는데 그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좀 이상하죠. 신기하죠. 다 모여 있어서 보통 재벌이라는 게 왜 재벌이냐면 뭐 쌀가게나 치약 가게로 시작을 했지만 얘네들이 점점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사 먹으면서 문어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재벌, 영어로 하면 엔터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이면 이게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하잖아요. 재벌이 뭐 건설도 하고 그렇죠. 금융도 하고 뭐 그거의 가장 뭐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은 이런 거지. 그 하나의 회사가 출자를 해서 다른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연결돼 버리잖아. 그러면 주권 관계가 계속 종속되면서 처음에 어떤 회사, 지주 회사를 딱 가지고 있는 쪽이 다 나머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브랜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소유 관계까지 다 지배하는 경우가 이제 재벌인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세습이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 북한에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3대 세습이 되는데 이제 우리도 2000년대 되면서 처음에 우리나라 뭐 굴지의 뭐 큰 회사들 뭐 현대, 삼성, 뭐 LG, 성경, SK, 뭐 롯데, CJ까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벌써 자기 손자들한테까지 경영권이 세습이 됐다라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뭐 자기 아들 뭐 톰 게이츠한테 물려주나?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역으로 말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도 나머지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힘이 제약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재벌은 0.1% 혹은 1%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회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한 개의 회사만 지배하면 전체를 다 그리고 그렇죠. 더 오늘 많은 그것들이 보였지만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는 뭐냐면 그 밑에서 그 지분은 소유하고 있는데 맞으면 거의 하수인 내지는 종속 관계로 일하고 있는 중간 단계 사람들이 있는 거지. 여기 대표인 사람은 유해진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위트는 그냥 뭐 벌벌벌 기어다니는 거죠. 근데 아니 우리 같은 서민들이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재벌 뭐 문제점들 얘기하고 이렇게 욕하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판에 뭐 삼성이나 LG가 써 있으면은 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만 만들었던 회사, 센츄리 알지? 만도 에어컨. 그렇죠. 그러면 그 컴퓨터만 만든 애플이 1등이 되듯이 에어컨만 만들었다는데 걔네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삼성 에어컨이나 LG 에어컨 사잖아.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기업, 재벌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하지만 우리가 팔아준 거거든. 그렇게 키운 거야 우리가. 그거에 틀렸다는 지적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자고.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대기업이 만드는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그럼 경쟁력이 있죠. 값이 싸든지 아니면 뭔가 제품이 더 좋든지 디자인이 더 낫든지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단일 회사보다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또 하나는 두 번째 마케팅 능력이 있느냐. 훨씬 대단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광고, TV 광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런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오시아기 지적한 부분이 틀리진 않아.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가치가 없는데 비교 경쟁에서 그냥 선호도만 가지고 혹은 이미지만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이 중간 단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생태계를 다 파괴하면서까지 재벌들이 성장해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재벌 주변에 재벌 있어? 재벌을 모시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 재벌 한 명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니까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TV 우리 뭐 막장 드라마에도 맨날 재벌 2세 3세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그 말을 진짜 너하고 그 말을 할 것 같아. 오늘 뭐냐면 입장 정리를 내가 먼저 하자면 나는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맨날 우리가 봐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저건 리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저런 상황은 매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로 매번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건 허구야. 저런 세상이 어딨어라고 우리 스스로 짚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피자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당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제도 있어. 글쎄요, 그 우리만의 어떤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수한 아주 좀 신기하면서 뭐 그런 물론 이 우리 대기업이 사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죠. 뭐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이거 두 개가 뭐 거의 절반 이상 한다며 매출을. 그러니까 그만큼 의존도가 높은 대신에 그거에 대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 회사가 큰 거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문어발식으로 식품도 하고 뭐 건설도 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막 이러는 거가 좀 웃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세습. 세습이 되면서 2대 3대 되면서 옛날 그 조선 시대 때 이 왕조 시대 때 보면 이 왕족들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골치 아프잖아. 그 중에 이제 막 난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든. 이게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는 이런 이 캐치프레이즈가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대선 전에. 근데 이거를 조금씩 한꺼번에 뭐 재벌들 다 감옥에 가고 막 이러지 않고 천천히 좀 이렇게 개선을 해가면서 투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다시 이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 이거는 오늘 본 영화에 불편한 게 아니라 잘 찔렀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의 조합해서 아 대기업들이 이런 짓을 했지 우리에게 리마인드하긴 참 좋은 영화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될 영화가 사실은 이 영화로부터 시작되는 점도 있어. 뭐 이거 뭐 밤새도록 우리 또 뭐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 일단 영화로 돌아가서 일단 주인공은 황정민 서도철 형사의 좌충우돌 아주 정의감 넘치고 아주 전형적인 뭐 캐릭터죠. 아주 스테레오타입의 형사.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투캅스서부터 시작된 어떤 형사 영화의 그 정의감에 불타는 좌충우돌 스타일의 형사 역을 황정민이 아주 잘 한 것 같고요. 참 마음에 드는 말 있지. 가오상하게 쪽팔리게 말이야. 이런 거.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뭐 돈은 뭐 해도 돈은 없지만 가오는 뭐 돈은 없어도 가오는 살아야지 뭐 이런 말도 하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재치 있는 대사들이 있어요. 아까 배성우가 얘기했던 나오는 맛에 진혁은 또 나오는 맛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우가 만든 말 같은데. 아니 진짜 그분들은 그 맛이 있나 봐요. 좀 그런 그 맛이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하잖아. 군대 가서 제대하는 맛이지 뭐. 그래? 그럼 쌀은 맛에 먹나? 저는 그 배성우 씨가 처음부터 아주 그냥 귀에 박히는 대사들을 엄청 날리던데. 뭐라고? 사장님 아니면 사모님 뭐 이러시더니 아 사장님 전문가시구나. 나 이런 멘트들이 막 기가 막히게 막히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지만 그 항구에서 그 러시아 조직을 이렇게 소탕할 때 배성우는 그 돈가방을 들고 튀잖아요. 근데 우리 오 팀장 오달수 씨가 봉고차를 몰고 차를 몰고 옆으로 가시면서 진짜 웃겼어. 야 좀 쉬었다가 물 줄까 이런데 물 받아. 물 받는데 배성우 씨가 고맙습니다. 이러고 물을 먹고 야 그만 뛰고 그냥 뒤에 다 너 동생들하고 같이 가 그러니까 에이 갑시다 뭐 이런데 난 그런 대사들이 너무 웃겨갖고 아주 그런 재밌는 웃음보가 터지는 그런 씬들이 몇 개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타르시스가 좀 생기는 그런 그쵸. 황정민을 통해서 난 그 황정민 와이프가 네. 진짜 멋있지. 사회복지사로 나오죠. 근데 중간에 이제 이 재벌 쪽에서 돈가방, 이 명품 백을 그쵸. 그게 무슨 채널이죠? 샤넬. 채널이죠, 채널. 채널. 그 소개를 안 했구나. 그분이 진경이라는 여자 배우군요. 인상 좋아. 그래서 내 경찰서에 찾아와가지고 황정민한테 쪽팔리게 말이야. 딱 이런 아주 전세 살지만 그런 너 기계가 동네 소문 내고 다니냐고 우리 전세 산다고. 그 샤넬 백에 샤넬 그 백이 얼마 정도 해요? 한 3,400 그렇죠. 정도가 기본이죠. 기본. 그게 기본이죠. 아까 거기 나왔던 그 백은 뭐 신상 백일 테니까 아마 더 센 거겠죠? 그 정도 하는구나. 난 근데 그 장면에서 너무 통쾌했던 게 이거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맞아. 돈바를 탁탁 꺼내잖아. 다 보라는 듯이 5만 원 사람한테. 뭉칫돈을 막 몇 개를. 나 근데 이런 여자분이면 난 단장 청혼할 것 같아. 저랑 결혼해 주세요. 영화니까. 영화니까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와이프가 아주 대찬 와이프야.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오죠. 그러면서 기가 막히죠 그 씬도. 그러면서 나중에 솔직하게 자기 마음도 흔들렸다. 쪽팔리게. 그 황정민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쪽팔리게 살진 말자.
그리고 딱 돌아서니까 황정민이 야 이주야 하고 소리 지르거든. 그러니까 딱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앞에 명품 가방하고 돈다발하고 올라왔을 때 나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 나도 여자야 이러면서. 근데 황정민이 할말 거기서 다 했어. 황정민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멋있는 게 할 말은 다 했어. 그렇죠. 뭐 자기 마음에 뭐 아주 진솔한 거 뭐 하여튼 다 했어. 근데도 멋있잖아. 그냥 뭐 광채. 뭐 근데 영화니까.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렇지. 영화니까. 그런 실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실제 상황이면 이게 마음이 정말 흔들리겠지. 전 진짜 받을 줄 알았거든요. 받는다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받아가지고 나중에 황정민이 어떻게 될까봐. 아, 받을까봐. 맞아. 근데 뭐 이런 커플이니까 같이 살겠지. 나는 공공의 적이 시리즈가 쭉 계속 나올 줄 알았거든. 강우석이 계속 만들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데 요게 나왔네요. 베테랑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 명맥을 잇는 것 같고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와 재벌 권력, 자본 권력과 싸우는 아니면은 정말 정치 권력과 싸우는. 그렇죠. 공공의 적은 나왔는데 예, 조금 뒤로 갈수록 좀 그렇죠? 이상해졌죠. 이상해졌나? 예, 뭐 1- 공공의 적 강철중 나오고 그 저 뭐야 3개 나오지 않았어요? 정준호 씨랑 했던 공공의 적 2 뭐. 그렇죠. 뭐 그런 류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확실히 액션 전문 감독답게 중간중간에 액션 같은 것도 리얼하게 잘 그쵸. 찍었던 것 같고 그 나중에 그 자동차 뭐니? 마으바흐니? 그거? 아니요 저거 머스탱. 맞아 머스탱? 머스탱 같은데. 네, 머스탱. 머스탱이 거의 명동 아니냐? 명동이죠. 명동을 그냥 밀고 들어가는. 명동이죠. 아니 이 류 감독님이 봤더니 짝패에서 명동을 휘졌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때는 명동이 불 꺼진 명동이에요. 아 그래? 아 명동으로 추정되는 곳. 짝패는 저기 아니야? 지방이긴 한데 충청도. 지방이긴 한데 그런가 그게 보다. 그 지방에서도 무슨 명동 같은 거리. 예, 약간 그런 거리에서 이 번화가 거리에서 불 꺼진 거리에서 이렇게 격투신이 아주 말도 안 되는 휘황찬란한 격투신인데 베테랑에서 이 자동차 씬은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재미있는 점은 이거를 누가 과연 그 펀딩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일 텐데 펀딩을 했더라고. 근데 그 우리는 아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했겠지. 그 사실 머스탱이 나왔는데 그땐 조금 차값이 좀 내려갔어요. 머스탱이? 머스탱이 좀 싸거든요. 앞에 나왔던 차들에 비해서는 좀 싸요. 그래서 좀 급하게 잡긴 했지만 좀 제작비도 좀 생각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아이, 들었습니다. 뭐 차값이야. 뭐. 네, 뭐 어찌됐건. 요즘은 뭐 100억 훌쩍 넘잖아. 영화 제작비가. 뭐 그러니까 몇백억씩 하잖아요. 그 우리가 전에 조스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900만 불, 100억. 근데 이 70, 영화는 그렇지 75년대. 않아요. 이 영화는 저렴한 생각보다 그래? 네. 손익분기점이 제가 알기로는 280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예, 돼? 그래서 이 제작비 대비 아주 고퀄리티의 영화를 찍어내는 아주. 그러면 배우들도 개런티를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찍은 걸 것 같아. 여기 나오는 많은 배우들이 그래도 기본 개런티가 있을 텐데. 예. 280만이면은 제작비 한 200억 정도 들은 거네. 그래도 280만 원밖에 만 원? 어쨌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작비를 들인 듯한 이런. 네. 그렇죠. 요즘 나왔습니다. 뭐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조연으로 그 아까 짝패에 나왔던 그 경찰청장 안길강 씨가 나오죠. 안길강. 안길강 씨 맞죠? 네. 안길강 씨는 되게 인상적인 배우잖아. 짝패에서 그 주먹 네. 그분도 나오고 배성우도 나오고. 우리 배성우 많이 얘기해줘야 돼. 배성우 기승점. 배성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그쵸. 그날까지. 조연상. 일단 조연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조연상?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 황정민이 이제 서두철 경사 이제 가갖고 침투를 해서 이제 발끈하는 말이 있잖아요. 변호사 불러. 변호사 불러. 이제 이 얘기에 발끈해서 다들 정리하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오달수 씨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야, 너 좀 적당히 패라. 야, 너 지난번에 뭐 팼던 애가 뭐 밥을 뭐 먹을 때 침 지지르고 걔 막 밥 주면 막 좋아하고 막 이런 대사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미리 짠 거지. 그렇게 씨앗이 겁을 먹이려고. 그러더니 그냥 라이터로 자기 이마를 상처를 내고. 예, 그래서 이 형사물이라고 봐야겠죠. 코믹 형사물. 투캅스의 뒤를 잇는 재밌는 흥행작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암살 대신 고른 영화치고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나도 깔깔대고 웃었던 게 막판에 천호진 오달수, 황정민 셋이서 이 또 흉터 배틀을 할 배틀. 그 조스에서 시작된 흉터 배틀, 렛설 웨펀.
그 흉터 배틀을 또 하더라고. 근데 오늘 되게 웃겼어. 아 형님도 그때 사우나 있을 때 내가 나 이 다리 이렇게 됐을 때 형들 어디서 모았어요? 두 분이서 사우나에 계셨잖아요. 아, 그러면서 그 되게 와닿는 흉터 배틀. 여태까지 흉터 배틀 중에서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이 천호진도 처음에는 되게 복지부동의 이 승진지향적인 고위 공무원처럼 나오다가 나중에 또 칼침 맞았다고 이렇게 빡쳐가지고 그쵸. 들어오잖아.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광역수사대라고 서울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저것도 웃겼다. 약간 파출소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가는데 거기 집에 전화하는 애 있잖아. 그 주부도박단으로 이제 왔지만 사실은 그 현장을 덮치려고 왔는데 이제 각오해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더니 갑자기 집에 전화하면서 집에 전화해서 거기서 또 흉터를 또 까. 그래서 울먹울먹 하는 애 있잖아. 아 근데 걔가 나중에 내 전화 와서 전화 받는데 진짜 웃겼어. 진짜 울먹울먹. 그런 재밌는 조연도 나옵니다. 이름 모를. 그 친구는 본 적이 있어? 어디 야, 영화에서? 그럼요. 다 유명한 그래? 조연들인데요. 예. 고필규라는 분인데 관할 순경 인력 뚱뚱한 그 영화 받는 고필규님이네요. 이게 오늘 영화에서 재밌었던 게 정웅인이 이제 재벌 3세한테 폭행을 당해서 되게 모멸감을 갖고 그래서 사건의 발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웅인이 나왔던 영화 중에 주먹이 운다 봤어? 봤어요. 거기서는 정웅인이 재벌 2세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소름 끼쳤는데. 자기 유준상 자기 고등학교 친구를 비서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쵸. 나중에 막 이렇게 빠따 때리고 막 격투기 영화였죠. 주먹이 온다. 거기에서는 얘가 그런 역을 또 하거든 정웅인이. 그래서 그때는 가해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정훈 씨 역할이 잘 붙어요. 저는 잘 붙었어? 이 역할이 아, 그 이 특히 화장실에서의 트럭 기사? 그 예, 억울한 구구단 외우고 있을 구구단 때. 외우고 있고 구구단도 또 틀려요, 얘가. 구구단 틀려. 아, 너 틀리냐? 구단 외울 때 어디서 틀렸던 것 같은데? 아 한참 틀렸어. 네. 계속 다른 숫자를. 근데 47은 46 막 이러고 하고. 정웅이 98, 씨의 그 화장실 안에서의 그 억울한 눈물과 그 모멸감과 이 분함과 이런 거에 대한 연기가 저는 솔직히 거기서 눈물이 났거든요. 눈물 흘리고 참 그렇죠. 이게 좀 우리의 좀 약간 봉건적인 그 생각이 있어요. 그 우리한테 내려오는 유교랑도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 보통 한국, 일본, 중국은 윗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거든. 근데 그거는 서양에서는 봉건 시대 때만 있었던 거야. 지금은 인사 안 하잖아. 지금은 악수를 한다고. 기본적으로 인권이 동등하다고 1대1로 서로 높낮음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회사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안 하거든. 그냥 악수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회사 가면은 그 위계 질서 때문에 정말 무슨 조폭 두목 같이 막 그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약간 거기서 오는 그런 인권의 어떤 뭐야 인권의 무슨 마모가 있어. 그러니까 좀 회사 같은데 나야 뭐 프리랜서라서 잘 모르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준혁이 너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니네 회사 뭐 회장이 왔다. 그럼 의전 같은 거 하잖아.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유교 사상에 대한 거라. 그러니까 그게 유교와 그리고- 그게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분에 대한 표현으로는 맞는데 만약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오작님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고개를 숙이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상황들이 뭐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꼭 뭐 무슨 그런 데 안 가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군대 갔다 오고 또 그런 유교 사상과 그런 거에 막 합쳐져 가지고 뭐 우리도 사실 뭐 이렇게 선후배들 만나는 데서 저는 저거 왜 인사 안 해? 저는 싸가지 없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인사의 포인트가 달라. 뭐냐면 아는 척을 하는 것과 반갑다고 서로 이렇게 누군가 먼저 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뭔가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져 있긴 하죠. 그리고 그때의 흔히 말하는 이제 예의를 차려서 뭐 건방지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 근데 중요한 측면은 나는 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그건 다를 것 같은데 외국이라서 반드시 뭐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도 뭔가 스트릭트한
어떤 그런 걸 강조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가서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사찰을 한다든지 시찰을 할 때 비슷한 형상을 겪게 될 거야. 난 한 가지만 좀 다른 모습을 본다면 규정 지어지는 인물이 있는 거지. 뭐냐면 쟤는 누구야 라는 거야. 쟤가 3세야. 쟤가 누구 딸이야 아들이야. 이러므로서 안전히 쟤는 직책이고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선 실장밖에 안 되잖아. 기업에서 실장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저히 무시할 수 이게 없는. 재벌 1세들이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적산 기업들 있죠. 적산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도망간 공장, 회사 그런 거를 적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적산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이 된 거죠. 뭐 다 대부분 그래요. 그건 나라에서 그냥 되게 싼 값에 아니면 공짜로 불화해 준 거죠. 사실 스타트도 사실 뭐 그렇게 썩 클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대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세한테 이제 8, 90년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제 장남이나 차남, 삼남한테 이제 물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지금은 3세들이 이제 경영하는 데들이 많고 3대로까지 이제 됐고 저번에 땅콩 회항했던 예, 그분이 이제 3세인가요? 그 여자분 키 큰 3세 맞아요. 그 한진 그 집은 되게 키 큰 사람들 있는 데잖아. 거기가 이제 3세죠. 근데 이쪽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재벌 2세까지는 그래도 이 아버지랑 막 새벽 6시에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잔소리 들어가면서 얘기도 듣고 어떤 그런 게 다 되는데 3세는 그런 창업 정신이 이제 없다는 거지. 다들 이제 막 그럴 수 있죠. 그런 왕궁 구중 궁궐에서 커가지고 또 유학 대부분 가고 오늘 걔도 유아인도 어디 유학 갔다 온 예, 외국 갔다 왔죠. 그렇죠? 유학 가서 뭐 경제학이나 이런 거 하고 근데 공부를 뭐 잘하는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으로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회사에 뭐 이렇게 아까처럼 뭐 부장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상무 뭐 아주 이런 전형적인 그러니 이게 국제적 경쟁력도 있을지 없을지 되게 불투명하고 불안하긴 하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부 잘하고 재원들이 또 그런 대기업으로 또 몰리잖아. 그러니까 이 똑똑한 애들이 거기로 막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받쳐주고 있는 게 있죠. 나는 경제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것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치와 마찬가지로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좀 이 구태 이 3세로 세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가 좀 오샥이 지적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나는 절대로 유아인이 뭐랄까 행복한 인간은 아닌 거라고 보는 거지. 첫 번째 왜 행복하지 않냐는 부분에 조선시대 이제 왕궁을 살펴보면 이게 하나의 왕국인 거야.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창업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아버지한테 넘겨줬는데 그 다음 밑으로는 서열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누가 무엇을 물려받을까는 스스로가 투쟁해서 얻어내야 돼. 근데 그 투쟁의 대상이 뭐냐면 그 집안 싸움인 거죠. 그 집안 안에서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익을 얼마 남기고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성과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각가지 뭐가 되든 간에 이게 밑에는 보이지 않고 이게 서로에게만 보이는 거죠. 나는 얼마 해냈어. 나는 얼마나 매출을 올려놨어. 이런 식으로만 서로가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파벌을 형성해요. 이렇게 쭉 줄 라인을 서는 거지.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되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대신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말하자면 유아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인 거잖아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스트레스가 대사 보면은 자기는 둘째 부인의 아들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위에 형 있고 누나 있고. 그렇죠. 처음에 아버지가 검찰 들투하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가겠다고 쫙 모아놨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 검찰에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형하고 누나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렇죠. 조태진 조지수. 서로 딱 보면서 인사하면서 그 아주 씁쓸한 웃음을 딱 한 번 딱 웃잖아요. 그게 그걸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없어. 아버지와 그 세 사람과의 관계에 모든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태호 입장에서는 자기도 3세지만 하나 약간 밀려 있는 거거든요. 이 뭔가 이렇게 둘째 이제 엄마의 예 아이라는 둘째 부인 예 아들. 둘째 부인의 아들이라는 이런 것 실제로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있죠. 재벌들이 다지 뭘 그래. 뭐 있어 다지. 다는 아니고 다 그래 다. 꽤 있죠. 그런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번에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롯데도 지금 싸우는 이 두 형제는 엄마가 같은데
일본 네, 여자잖아, 같아요. 그치? 그리고 그 위에 누나가 원래 첫째 부인인 거지. 이런 건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우선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아빠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한 게 네가 한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믿을 거냐고 하고 나서 이제 아빠가 일어나요. 저는 진짜 유아인 때릴 줄 알았거든요. 아, 유아인을 때릴 줄 알았는데. 왜냐면 내 애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 자식은 귀에서 못 때리겠고 야 엎드려 이러는데 깍지도 낄까요 이러고 유해진 딱 엎드리잖아요. 그치, 유해진. 그거를 우리가 충격적으로 보잖아요. 나는 왜 그 얘기를 한참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뭐냐면 거의 왕궁의 무슨 왕족이고 그 나머지들은 가신이고 그 밑에 저 신입사원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직원들은 그냥 무수리 내지는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마당새, 있어. 마당새. 진짜로. 그러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야구바따로 때리는 그 장본인도 아저씨도 있었죠. 있죠. 예. 다 알려졌죠. 그거는 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뒤로 패고 막 이러는 것들이잖아. 그치, 말이 되나? 그러니까 보좌를 잘 못한다라는 얘기였죠. 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야 되냐? 그치. 네가 보좌를 잘 못한 거다라고 이제 쳐왔는데 저는 그 씬도 조금 놀랬는데 그 뒤에가 더 조금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유해진 씨도 내가 지금 이 올인하는 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올인하고 있다. 그치, 이런 얘기를 이거 하면서 투자하고 앞에, 있다고 그쵸, 하죠. 그 앞에 씬에 회장님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마치 모든 잘못을 다 인수인계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다 뒤집어 쓰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장어덮밥을 먹어요. 장어덮밥을 먹는데 난 이 집 장어가 이렇게 좋더라고 하면서 먹이는데 너 우리 식구지. 이번에 식구 노릇 한번 제대로 하자. 이러면서 그렇죠. 장어를 하나씩 밥에 얹어주는데 거기에 유아인도 장어를 하나 얹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르게 이제 표현한 거 같은 거죠. 하나씩 덮어주는 거를 하나 떠안고 가라 이거를 장어를 하나씩 밥 위에 이렇게 얹어주는 걸로 그걸로 묘사를 했다라는 게 저는 맞는 그래서 말인 것 같아. 예, 기억이 좀 남고 난 그래서 유해진이 다 이렇게 까발릴 줄 알았어. 경찰서로 막 차 몰고 그죠. 가잖아. 그리고 바로 그래서, 주차 한 번에 잘하죠. 경찰서 앞에. 전면 주차니. 예, 근데- 기가 막히게. 근데 자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그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대사면에 또 재벌 회장님 한 분이 풀려났죠. 그렇죠. 필두로 몇 명이 또 있지만 그렇죠. 사람이길래. 뭐 풀려 많이 살았잖아 이 아저씨는. 최. 아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제 책이 아니라고. 그 야구 빠따로 한 대 얼마씩 해가지고 한 게 그 집안 최 중에 하나잖아. 아무튼 어땠어요? 좀뭐 재밌는 장면들이 우리 얘기 안 한 거 있나? 뭐 있죠. 뭐 있는데 또 좀 강렬하게 남았던 장면은 역시 유아인. 예, 저는 솔직히 좀 이 영화 유아인이 어떻게 비춰질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언데게 왜냐하면 예, 사실은 유아인 씨의 연기가 저는 약간 오바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표정이나 이런 게 잘생겼는데 그 표정들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TV 뭐 드라마 최근에 이제 김민 씨랑 했던 것도 그렇고 여러 작품들을 보고 느꼈을 때 조금 과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영화 되게 조금 보기 전에 약간 심사숙고했어요. 유아인 씨 때문에 어떻게 붙을까. 근데 너무 잘 붙었어요. 저는. 그래? 일단 제일 처음에 그 자기 방에서 이 정웅인 씨랑 아들이 왔을 때 간식이 나오는데 마카롱을 아이한테 주거든요. 아, 그 마카롱이었구나. 그렇죠. 마카롱 주고 그 마카롱 또 하나 집어서 옆에 개한테 던져요. 아헤이. 아헤 이거 이 새끼가. 그 개는 나중에 특별히 무슨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역할을 당하더라고 나중에. 약간 동물보호협회에서 어떻게 좀 정확한 씬이 안 나와서 그런가? 그치 뭐. 예, 하여튼 그 표정부터 해서 그때 그 정우민 씨가 정확하게는 4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420 했더니 420 억? 억? 이러더니 420만 원? 이러더니 어이가 없네 이러거든요. 저는 그 대사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맷돌 손잡이 아니야. 이걸 풀이하면서 그 대사 날리는 게 아이씨 이거 치고 싶은데. 너 치고 싶었네. 나 이거 치고 싶은데. 그리고 그 전에 황정민하고 첫 대면하는 씬은 사실 술 이렇게 먹는
그런 파티 드라마 드라마 영화 이제 종영하고. 그런 이제 종방의 파티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모이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서도 이렇게 재벌들은 이렇게 노냐라는 말에 욱해서 막 이게 앞에 있던 상대의 여배우들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도 보여주고 그래서 아 유한 이거 생각보다 좀 잘 붙는데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갔고 이게 정말 확실한 선과 악이잖아요. 누가 봐도 확실한 선과 악의 대립이 저는 오히려 악은 유아인 같은 악은 이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오히려 황정민 같은 역할은 보기 힘든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좀 동화 같지? 그렇죠? 나는 만약 이거를 재벌 3세들이 이 영화를 봤다면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우리 진짜 억울한 영화를 봤다고 생각할 것 같아. 뭐 저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물론 사람들이 다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게 있어서 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행한 건 뭐냐면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수단과 내지는 그냥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냥 동물이나 혹은 기타의 소유물처럼만 보는 거야. 내 밑에서 일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넌 당연히 이렇게 당해야지 라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따지면 야 내가 위에서 지금 내가 얼마나 머리 아프게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알아? 니들이 그런 것도 몰라주면 되겠어? 그렇죠. 라는 어떤 악화심정이 꽉 차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이 영화 보고서 진짜 대한민국 사회 못 살겠다. 이런 영화를 다 봐야 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 재벌 권력, 이 자본 권력이 세습이 되면서 정치 권력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본 권력한테. 철저히 이제는 이제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렇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미국처럼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그 돈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유쾌하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경찰 내부에까지 다 뻗어 있잖아요. 다 뻗쳐있죠 그 가지들이. 그렇죠. 그래서 황정민 씨가 나중에 소장 현장 소장과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 맞춰서 황정민 씨를 유인하는 씬에서 황정민이 밖으로 나가니까 오달수 씨가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모 팀장한테 형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러면서 판사는 판결로 죽이고 경찰은 조서로 죽인다며 이렇게 막 소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오 팀장이 그 조서를 누가 통과시켜 주는데 막 이러거든요. 누가 사인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윗선에서 이건 너는 내쳐질 그런 상황이다. 포기해라. 근데 사실은 이 씬에서 황정민 씨가 혼자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쫓아가죠. 그렇죠. 사실은 그럼으로써 저는 이게 좀 자연스럽게 뭘로 가냐면 이 영화를 통틀어서 제 가슴을 너무 요동치게 했던 대사가 나와요. 뭐? 왜냐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현장을 황정민 씨 혼자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 팀장과 주변 인물들이 같이 급습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막내 형사가 칼침을 이제 당하게 되고 그 다음 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형장이 와갖고 누군지 여기 내 앞에 데려다 놔 당장.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대사를 내잖아요. 이제 넘어왔다. 그렇죠. 형사 살인 교사로 판 뒤집혔다 하는데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판 뒤집혔다라는데 막 그 대사에 막 통쾌한 거야. 이 새끼들 다 죽었어. 기다려 딱 기다려 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너무 그냥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아주 즐겁게 또 봤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베테랑을 본 거는 진욱이가 암살을 우리가 볼까 했는데 베테랑이 최근에 나온 거라서 베테랑을 볼까 했는데 진욱이가 두 개를 다 두 번씩 봤다는 거야. 그래서 진욱이한테 이게 뭐가 낫냐 그랬더니 형 재밌게 보시려면 베테랑이 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망각하고 베테랑을 봤습니다. 근데 광복은 역으로 70주년을 지금 우리가 많이 떠들고 있지만 난 참 그게 이상해요. 물론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15일이 휴일이니까 대체 휴일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루 더 놀게 해주는 건 너무 고맙고 재밌는 일이긴 한데 야 언제 이랬나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나? 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나? 라는 의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주니까 좋지. 내년에도 줄 거냐? 혹은 80주년에도 줄래? 혹은 90주년 아예 그러면 대체휴일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완전히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대체휴일도 다 챙겨주든지. 쉬면 좋지 뭐. 근데 이제 이런 애니버서리는 25 단위로 크게 하죠. 25. 근데 왜 70이야? 그러니까 그냥 70이니까 75주년이 이제 큰 거죠. 앞으로 2020년 2020년에는 아주 그때는 좀 우리가 더 즐겁게. 그때는 무용보가
안 하겠다, 그지? 에피소드 50 지났으니까. 모르죠. 지질 끌면 할지도 질질 모르겠나? 끌어 살 수도 있고 지겹게 아주 그냥 여러분과 우리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인데 광복절이 우리 힘으로 못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서 또 이렇게 되니까 항상 이렇게 외세의 힘을 빌리는 이런 이게 버릇이 됐어 아주 그냥. 잘 놔뒀으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중국은 걔네들은 뭐 지네가 싸워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중국 그렇죠. 걔네 뭐 근데 우리도 사실 그때 막 이렇게 중국에서 임시정부에서 해가지고 광복군이나 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암살에 나온 얘기잖아.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어. 그렇게 자랑스러운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계시잖아. 우리도 암살로 그럼 넘어가야 되나? 암살로 넘어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광복을 얘기해서 내가 지금 덧붙여 얘기하는데 네, 광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이 영화를 보는 중간에 물론 초반은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웃기고 가나? 근데 이 감독의 어떤 시나리오 배치하고 시나리오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초반에 그런 부분과 중반에 이 문제 제기 부분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을 참 오묘하게 잘 짬매서 심지어는 살인 교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저질렀던 재벌 총수가 있어 지금.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잘 만들어서 문제가 심각한데라는 걸 느끼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문제점을 형사들한테 던져주고 있잖아. 너 이 상황이면 어떡할래? 네 부인이 와서 쪽팔리다고 하면 넌 어떡할래? 라고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액션의 대파일극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이상한 희망 같은 거를 이렇게 줘요 우리한테. 나한테는 특히 그런 걸 준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서 이 장면을 다 찍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다 보고 있다. 재밌더라.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황정민이 마지막에 얼마나 그 스마트해. 저 CCTV 딱 보자마자 미란다 고지부터 하잖아. 그치.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하겠고 무슨 네 죄목이 뭐며 사람들이 다 보는 중에서 그리고 일부러 맞아줘.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아주 막 가슴에 맺히는 그런 얘기들을 속 시원하게 또 액션의 활극을 동원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툭 던지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론 암살이라는 이 영화가 1000만이 넘어가고 이게 베테랑이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람들이 왜 그러면 1000만이 볼까라는 거야. 재밌어 물론 재미있는데 굳이 그것도 광복 70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일로 즈음에 그럼 우리는 과연 광복의 즐거움을 뭘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깨달음과 깨우침에 알게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이나 보고 있다 이거를. 그래서 다른 영화가 1000만이 넘어가는 것과 이 영화가 1000만이 넘어가는 것들이 조금 느낌이 다른 거죠. 그게 작년에 명량이 1000만, 1500만을 찍었을 때의 느낌하고 1700만? 1700만을 찍었을 때의 느낌과 같아요. 물론 그래 오샥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뭐 일리는 있어. 왜 우리가 1000만이 넘게 다 똑같은 영화를 봐야 돼? 라는 부분도 있지만 1000만이 넘게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다 봤다. 기억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다는 모를 수 있지만 이해감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영화 한 편이 우리가 수백 시간의 강의나 책이나 이런 거보다 강력할 수 있거든. 이게 저도 좀 놀라운 게 최근에 뉴스에서 의열단이 나와요. 의열단? 예, 암살에 나오거든요. 김원봉 이 인물들이 나와요. 이 인물이 거론이 돼요. 김구와 이렇게 거의 같은 위치에 있던 심지어는 그 현상 수배로 갑자기 금액을 뭐라 그러지 그거를? 현상금. 현상금이 걸려 있는 게 김구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지. 김원봉.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김원봉뿐만 아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의열단의 존재를 잘 몰랐고 저도 의열단은 배웠는데 김원봉은 못 배웠죠. 그쵸, 제대로 왜냐면은 월북한 사람은 그쵸. 우리는 배우질 않았어요. 예, 역사에서 묻혀버렸죠. 이거는 독립운동가뿐만 아니고 문학이나 예술이나 다 마찬가지야. 월북한 사람들을 얘기는 그것에서 다 빠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쪽짜리 역사를 배운 거지. 사실 약사는 김원봉도 우리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나 뭐 이렇게 역사 선생님들이 얘기해줬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렇죠. 김구도 북한에도 죽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암살은 1000만을 넘어서 의열단이나 이 약산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에도 거론이 되는데 과연 이 베테랑은 재벌 3세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제가 볼 땐 1000만은 충분히 넘을 것 같거든요. 넘었을 경우 이러한 내용들은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풀이가 될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나올지. 우리가 작년에 명량은 개봉한 첫 주에 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볼 줄 모르고 막 보라고 광고까지 했는데
무궁무가 광고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나? 아무튼 뭐 약간 애국심 마케팅 이런 걸로. 근데 명량보다도 암살이 잘 되는 거는 좀 뭐 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맞는 얘기고요. 나는 자꾸 반복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멍청하고 아무리 떠들 때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혹은 뭐 우리는 뭐 기자들도 안 돼 있고 뭐 시스템도 없고 항상 떠들고 있지만 절대 이 민중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감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에 축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못 살겠다, 진짜 힘들다. 힘든 건 맞는데 그 힘듦이 이제는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 우리 안에 뭔가가 차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갖는 희망들이 참 큰 것 같아요. 나는 최후의 주제는 핸드폰을 들고 사람들이 다 찍고 있다는 그 주제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약간 좀 판타지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지.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이지.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보면은 진짜 재밌고 신이 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게 영화 끝났을 때 좀 씁쓸한 게 이게 판타지 영화구나 이래서 그게 좀 씁쓸해요. 그러네.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인식이 바뀌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좀 긍정적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롯데시네마에서 봤잖아. 그리고 그것도 가장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제2롯데월드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봤던 게 100층이 넘어가는 그 빌딩을 짓고 있는 와중에 거기 지어진 건물도 아닌 곳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고 마치 자기들이 애국심 대단한 무슨 대기업처럼 선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걸 본 이후에 딱 이 영화를 대비해 보면 그래서 네가 계속 그런 그래서 거지. 투덜투덜 했잖아. 오늘 영화 보면 내내. 좀 다 같이 영화 보러 갔으면 좀 즐겁게 보고 그래야지. 야, 즐거운 영화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라고 던져놓은 영화에서 그런 투덜거림이 없이 영화를 보면 신격호한테 무슨 돈 꺼줬냐? 왜? 나는 돈 꺼준 건 아니지만 내가 많이 사줬는데 말이야. 롯데 건 우리 무지하게 했어. 무지하게 다 사 씹었지 옛날에. 내가 그래도 일본에서 롯데가 대단한 기업인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일본에 롯데리안 많더라. 그냥 일본에서 5%도 못 버는 기업이 여기 와서 무슨 일본의 대기업처럼 일본에서 되게 못 행사하는 버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많이 벌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버는 건 먹을 건 가네. 부산 가봐. 부산 거기 롯데 시티야 거기. 네, 하여튼 너 그 얘기하다 말고. 부산 정서. 야 얘기 좀 끊지 마. 얘기 좀 넣어야 된단 말이야. 미안해요. 어때요? 이게 이런 류의 영화 좋아해요? 여자들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싸우고 싶은 날 있잖아요. 아닌가? 좀 평균 여자를 대입하기엔 우리 이매력 양이 약간 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와일드하지. 아니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극장에 여자들 많았나? 많았죠. 많았지. 커플들이 많더라. 여자분들도 많았어. 이런 영화 왜 보면은 좀 후련해? 액션, 그렇죠. 형사물. 네, 안 좋아서 뭔가를 막 부수고 싶거나 막 이럴 때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약간 대리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네, 또 우리 엔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이 있죠. 야, 또 누가 나와? 나 요 앞에 아트박스 사장인데 마동석. 그것 또한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우정 너 이렇게 개판 만들어 놓고 어딜 도망가. 무섭죠. 그렇지. 그런 사람이 딱 하나가 있는 거야. 나중에 우리나라에. 되게 슬쩍 없어지던데. 슬쩍 약간 뒤에서 여자가 이렇게 당기거든요. 여친으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쓱 약간 난 없어지죠. 그거 좀 어색하더라고.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릴 거기서 줄 또 빵 알았더니. 터지잖아요. 아예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되게 웃겼던 거 하나 있었는데 막판에. 막판에 그거 있었어요. 광란의 파티 현장으로 오 팀장이랑 그 팀들이 급습을 해서 자 여러분 소리 지르는데 다들 미친 거죠. 그러니까 오 팀장이 하늘을 향해서 빵 총을 당겼는데 그렇죠. 여기 이 유아인이 처음서부터 그 술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코케인 같은 걸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라이터에 넣어가지고 그쵸. 코케인을 하는지. 그래서 초반에 그 사우나에서도 황정민이 계속 냄새가 나. 이 새끼 뽕쟁이 같은데 이거 뭐 이러면서 비염이. 재벌이세가 무슨 비염이야. 막 이러면서. 옛날에 사생결단하던 형사라 그래. 딱 보면 알아. 그 이런 형사물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거 우리나라 영화 중에 뭘 꼽아요? 보통?
이제 베테랑이 된 거야? 전 다 갈아엎었어요. 뭘 갈아엎어?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형사물로 그래? 좋아했던 영화들을 베테랑이 다 엎어버렸어요. 나는 좀 한 10년도 넘은 영화인데 와일드 카드라는 영화 있어요. 와일드카드 괜찮았죠. 와일드 카드 알죠? 그 정진영이랑 양동근 나왔던. 그건 뒤에 퍽치기 뭐 그쵸? 이런 거 잡는 네. 건데 이렇게 돌려갖고 그리고 그 한채인? 한채영. 한채영. 네, 한채영. 한채영 약간 이집트 여자 같이 생긴 그 영화 나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형사물 하면 나 항상 와일드 카드를 추천해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공공의 적 강철중 시리즈가 나왔고 이런 형사물들이 좀 많이 나와야지 영화 만드는 기술이 부쩍부쩍 느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매령 양이 얘기했던 것처럼 카타르시스가 되거든. 나쁜 놈을 잡는 거 아니야. 아, 항상. 그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형사물 대신 조폭물이 너무 많았어. 네.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주인공이 형사가 아니고 다 악당이야. 악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화를 보면서 그게 카타르시스는 아니고 약간 좀 길티 플레저라 그러죠. 좀 그런 나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살짝 경험해 보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꼈었는데 나는 일단은 형사가 주인공이라지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지?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놈들을 혼내주고 형사가 사실 그런 우리 현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형사가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형사물 범죄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맞는데 이게 가장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스테레오타입의 클리셰 영화거든. 그렇죠. 근데 진짜 뻔한 영화인데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우리가 조금 약간 기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악당한테 우리가 너무 감정 몰입을 해서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악당이 선해 보일 만한 세상을 살았던 건 아닐까 우리가? 아니, 그건- 표현에게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너무 비약이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난 얘기했던 이렇게 것도 느껴. 짝패 같은 영화를 물론 그 영화 재밌긴 한데 기본적으로 악당들의 얘기잖아. 악당이지만 결국 악당 중에서도 그 중에 악을 처단하는 그러니까 악이잖아. 그게 그렇게 합리화가 되냐 그게? 왜안 그게 돼? 아닌 거죠. 나는 좀 그런 건 좀 영화가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 영화라는 게. 지금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벌의 그 자본 권력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을 갖게 된다면 그건 좋은 현상 아니야. 그런데 조직 폭력배의 대부처럼 악당이 주인공이면 패밀리 뭐 이런 어두운 그런 거가 좀 일반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가 드는 거죠. 오작이 얘기한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악인들도 그 중심에 있는 악인들이 아니야. 변두리에는 어쩔 수 없이 껴들거나 혹은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더 심각한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악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출신 성분이 어떤 거에 구분 없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에 저항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조폭 영화들이 사실. 그거 뭐 절도범이 살인범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아니, 그러니까 낫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아니, 상황에서도 물론. 악은 악을 중.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개과천선인 거고. 아니 그게 우리가 너무 좀 기형적으로 그런 악당 영화가 많았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주인공이 누구야? 맞는 얘기인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만큼의 적을 잡을 수 있을 만한 형사들이 없었다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사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게 나와야 돼. 무조건 없는 것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이번 되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되게 것도 당연한 보이지 그냥 않는 것들 뻔한 영화였는데 신선할 수 있었던 브릴리언트한 게 거가. 그거야. 저 우리한테 없는 거를 만든 거. 네, 말씀하세요.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진우 우리 오빠가 쪽팔리지 자꾸 말자. 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럼 저기 아내 할게. 쪽팔리지 말자. 그런 얘기야. 하여튼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근데, 네. 조폭 영화가 나쁘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구조 안에서의 악과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악을 만들고자 하는 악의 부분과 난 이 영화 되게 브릴리언트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모습 없거든. 없는 것을 잡아내서 우리한테 이런 가치도 있어라고 딱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최근에 뭐 이제 조폭 영화라고 불려지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는 코미디를 좀 빼고 이 배우들의 연기와 이 진지함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뭐 역할은 나쁜 놈이 정말 악당이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이 보는 우리 관람객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배우의 좋은 연기를 보러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그다지 그렇게 나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고 참고로 저는 오늘 이 베테랑은 정말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경찰 혹은 형사가 주인공이 돼서도 그런데
이 한 씬 한 씬 혹은 대사 이런 것들이 감독의 의도와 감독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 저는 사실 나중에 이 영화를 2번 보고 그리고 설마 하고서는 이 감독의 어디서 인터뷰를 본 게 있어요. 오늘 본 영화에서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죽진 않는다 진짜. 죽지 않아요. 단 한 명도. 칼엔 찔려도 죽진 않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 뭐 엔딩에서도 이렇게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추구하고 그러네. 싶었던 영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해하고 다칠 수는 있지만 죽지 않는 영화를 자기가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좋은 영화가 맞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정말. 예. 그렇죠. 사람이 죽거나 이러진 않죠. 마약과 뭐 이렇게 총 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이게 사람이 목숨을 우습게 하는 영화는 나쁜 영화라고. 전쟁 영화는 다 나쁘냐? 전쟁이 나쁘지. 전쟁이 나쁜 거지. 그 영화를 2번 보다 보니까 오게티가 있어? 오게티가 보여요. 그래? 오게티를 찾았어? 오게티가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이 오게티를. 제가 한 번 더 봐야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은 우리 황정민 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뉴스거리로 한 번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된단 말이죠. 기자한테? 기자 예, 만나가지고? 기자한테 이 기사화가 돼서 회장이 이 신문을 봐요. 그렇죠? 신문을 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까 전에 이매령님이 얘기했던 그 엎드려 이 씬이 연결이 되죠. 이 신문에 보도된 날짜가 3월 18일이에요. 2014년 3월 18일. 그런 게 나와? 신문에 있습니다. 그거 근데 봤어 또? 이 정웅인 씨가 이 투신으로 보여져서 신고가 됐다라는 씬이 나와요. 콜백이 들어갔던 씬. 119. 그렇죠. 119에 나왔던 날짜가 119 모니터에 나왔던 날짜. 그렇죠. 2014년 3월 17일이에요. 하루 전이에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신문에 후잖아. 실리기까지 한참 후잖아. 제가 알기로는 며칠이 지났거든요. 그치. 한참 지났는데. 하루 뒤가 아니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게 오게티 같다라는 생각을 잘 잡았다. 합니다. 어떻게 그걸 또 그게 봤냐? 두 번 보니까 보이더라. 이건 정말 대단한데? 나는 그게 신문인지 뭐 이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119에서 잘못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신고가 들어왔어. 아, 진욱이 뭐 맞는지는 제가 세 번째 보면 다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그 날짜를 다 이렇게 맞춰? 참 기가 막히네. 진욱이의 오게티까지 들었어.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지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방문하는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면은 별점 매기고 우리가 오늘 16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인데요. 별점을 매기기 위한 기준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별 5개 적금께서라도 꼭 보셔야 보셔야 거기서 보시야 이렇게 되는데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네 번째는 누가 영화를 보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보고 있다. 다섯 번째는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팟 기부 바랍니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별 하나서부터 5개까지. 자 별점 한번 매겨볼까요? 이매령 양부터 해볼까? 네. 재밌긴 재밌었는데 이게 딱 5개짜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별 4개 정도. 별 4개. 네. 그러면 커피값에서라도 보시야. 그렇군요. 그럼 진욱이? 네, 아주 유쾌해요. 예, 그냥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유쾌, 상쾌, 통쾌하고요. 저는 최근에 봤던 이 한국 영화들 중에 제목을 맨 처음에 빵 때려버린 영화 못 봤어요. 맨 처음에 시작이 베테랑 하고 시작해요. 그치.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거기서 아주 기분 좋음을 좀 느꼈고요. 또 하나 주 조연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수가 없어요. 조연 한 분 한 분까지. 심지어 대사나 장면까지. 너 2번 봤으니까 그렇지. 아니 처음 봤을 때도 이미 그게
네, 아주. 그걸도 아까 그 베테랑 그 제목은 실사로 만든 것 같더라고. 무슨 간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던데. 그래요? CG 아닐까요? CG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실사처럼 보이더라고. 그렇게 연출을 했지. 그렇게 해서 간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 네. 그 시작을 하면서 사실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중고차 시장 찾아가잖아요. 13명의 딜러를 제치고 배성우 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성우 씨가 나오니까 다들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별 별 4개로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난 그때 처음에 걸어갈 때 장윤주인지는 몰랐지만 어디서 저렇게 막 저런 몸매에 저런 여성이 저런 걸어지 누구지 이렇게 봤거든. 근데 안경 딱 벗자마자 깜짝 놀랐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장윤주 좋아요. 네. 아 그렇게 서글서글하고 완전 나는 오늘 두 분의 아주 이상형을 본 것 같아요. 장윤주하고 저 부인하고. 근데 이렇게 그래요? 장윤주는 사실 이 100점짜리 몸매가 네. 특징인데 네. 그렇게 뭘 거의 안 노출을 나- 하거나 이러진 네, 않았죠. 드러나질 않았죠. 일부러 그런 사실.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발길질하고 이럴 때는 나는 완전히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차려 입고 그런 아니면은 거. 스커트 같은 거 입고서 이렇게 쫙 할 줄 쫙 알았는데 달라붙는 옷이라던가. 그렇지 그런 거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잘한 것 같아. 전 김PD는 장윤주 얘기하다가 우리가 정신을 잃었어. 저는 뭐 제 성향을 아시겠지만 저는 별 5개 주겠습니다. 어우 형. 그렇게서라도. 네 성향이 그런 거였냐? 근데 하나는 장윤주 뭐냐면 성향? 나 두 가지인 거예요. 네. 아우 난 저런 여자분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 순간에 내 진짜 막 가슴에 이 와이프. 그 큐피트 화살이 꽂히는 황정민 마누라. 한번 당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남자분들은 뭐 여자분들은 그 유아인이 재벌 2세 3세 되면 최고의 사익감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개차반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별 5개 나왔고요. 저도 저는 별 4개 하겠습니다. 별 3개 주자니 저번에 장두성이랑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글쎄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 강철중 이 투캅스 계보를 있는 형사물의 아주 발군의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평단에서는 아마 강우석의 강철중 공공의 적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비슷하다고. 그렇죠. 할 텐데 나는 뭐 상관없다고 봐. 이런 형사물은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모방 혹은 또 재생산, 재창조돼서 계속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강철중이나 이 서도철 같은 형사들이 대명사가 돼서 그러니까 뭐 외국의 본드나 더티 해리 뭐 이런 것처럼 스타스키와 허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이렇게 대명사 돼서 이런 캐릭터들이 소설이나 이런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사회 악을 물리쳐주고 좀 통쾌하게 이런 영화에서나 막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서민들한테는 또 그게 이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시원함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나는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연기들도 좋았고 연출도 좋았다. 해피 광복 70주년이다. 뭐 이러면서 극장 가다 16번째 벌써 16번이나 했어. 그렇죠. 왔다. 시간 빠르고 많이 했네. 많이 했어. 16번이나 네? 그래서 총점이 어떻게 됐나요? 4, 4, 5, 4, 17. 그러면 4.25. 4.2요. 그렇기 때문에 별하고 4분의 1. 별 4개네요. 4개와 내가 4분의 1. 4, 4, 5, 2이 되기 때문에 별 4개. 그러니까 커피값 아끼셔라도 꼭 보시자. 야, 이거 우리가 하면 재미가 없어. 진우이가 해야 되구만. 한번 해보세요. 야, 4번도 자리에서 커피값을 아껴서라도 꼭 보시야. 보시야. 네. 커피값 아끼셔서 보시는 걸로. 베테랑. 오늘 마지막 음악은 제가 고르겠습니다. 뭐 음악이 있었나요? 네, 오늘 마지막 들을 노래는 위로의 위로? 위로의 크고 둥근 거짓말을 듣겠습니다. 왜 네 맘대로? 내 맘이야. 들어보시면 오늘 이 영화에 대한 맥락을 같이 한번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재벌 3세를 풍자한 노래였나? 상관없어. 아닌데? 이게 오래전에 쓴 거라 기억이 안 나는구만. 가사가. 오샥이 그거- 작곡한 위로의 크고 둥근 거짓말. 얘가 나와서 그러는데 형 오샥 형 그 나 어떻게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 영화 중간에? 그거 나오지. 그거 뭐야 한번. 이상해. 그거 이상하던데? 원래 전주 같던데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그- 샘플링을 한 것 같더라고. 거기 씬에서 예,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가면서 나 어떻게 생각 걸리지? 썩 인상적이진 않았죠. 난 오히려 제일 처음에 블론디 노래로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블론디 하트 오브 글라스인가 그 블론디 노래가 쫙 나오면서 해가지고
그 왜 얼마 전에 그 가디언 오브 갤럭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인가? 예. 그거 첫 노래가 텐시스의 I'm not in love 그치. 이걸로 시작하잖아. 그거 쫙 몰입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노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추억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 블론디 노래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걔네들이 이렇게 중국차 시작했잖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위로 듣자고? 그렇지 뭐. 근데 위로 듣자고는 뭐예요? 그래 위로에 괜찮죠. 크고 둥근 거짓말을 듣겠이야. 아씨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진짜. 수고했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매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매력 만땅님. 땡큐.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